어제 이 영상을 찍다가 자꾸만 영상이 날아갑니다. 이거 어제 왜 이러나. 그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별다른 휴대폰의 이상은 찾을 수가 없고, 휴지통에 들어가 보니까 휴지통에서 날아가지 않은 영상이 많았는데, 사진하고 영상하고 한 180개를 휴지통에서 삭제했습니다. 오늘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또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무죄율이 1% 또는 1% 미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율이 형사사건 전체를 바라볼 때 1.4에서 1.6%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검사가 기소를 하는 족족 전부 다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것은 유죄 추정이 원칙이 아니고 무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즉, 사건이 들어오면 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한 놈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고발을 당한 놈도 철저히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율이 재판에서 1% 또는 1%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무죄율은 0.1% 정도가 되어야만이 맞습니다. 왜 0.1%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무죄율이 형사사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 성범죄만으로 볼 때 유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왜냐? 전화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틀을 짜고 시작을 하니까 무죄율이 아예 0%가 나와야지요. 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왜냐? 전화가 왔으니까. 경찰서에 전화가 왔으니까. 이게 바로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거의 무죄율은 거의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형사 일 사건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것에 있어서 무죄율은 한 1.4에서 1.6% 정도 되고, 일본은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한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죄를 받은 이런 피고인을 기소를 한 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검사는 아무런 피해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피해를 보는가? 경찰도 피해를 안 봅니다. 왜냐? 법이 그런데 일본은 무죄를 받으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왜 처벌을 받느냐? 죄 없는 사람을 왜 법정에 세워? 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고통을 줘? 이렇게 해서 검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법정에 왜 세워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게 상식이지요. 검사가 조사를 안 했나요? 피의자, 피고인 불러서 조사를 안 했나요? 경찰을 조사를 안 했나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왜 법정에 세워요? 그래서 검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올바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아무런 처벌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고소를 해놓고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제가 재판을 12번을 받으면서 나를 고발한 나의 신부를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전화 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문자 한 통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을 고발해놓고 입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했다고 고발하고 하이방 까버린 이 여자가 남편이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신병 치료를 2번이나 받으면서 거진 3억인지 4억인이나 되는 재산이 날리고 이빨을 4개나 잃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재판을 12번을 받으며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사과 한 번 해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나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이 재판을 하는 법정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법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자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여자가 이런 짓을 해도 너 아주 잘한다, 정말로 잘한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내줍니다. 외국인 등록증 내주는 거 신랑도 몰랐습니다. 90일짜리 비자를 체류비자로 바꿔줍니다. 신랑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내국인은 어떠냐? 내국인은 고발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립니다. 문제는 고발한 상대가 누가 고발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전화번호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돈이 됩니다. 돈은 공장에서 피땀 흘려 버는 사람은 바보죠. 병신이죠.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커피를 쏟아가면서 연구를 몰두하는 연구원들은 쪼다지요. 돈은 어떻게 버는 줄 아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날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을 놀려가면서 사람을 우라통을 끌어올려가면서 볼펜으로 끄적끄적 키보드로 끄적끄적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집안이 부서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정이 부서지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쪼다라고 했습니다. 덩실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피땀 흘려 연구하는 놈들 바보지요. 돈을 왜 그렇게 벌어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삿대질하면서 사람 오락가락 하고 안 오면은 잡아놓고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20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연금, 우리 의료보험, 우리 사회 기반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늑대한테 물려놨다가 저는 변호인단에 동원한 총공세 끝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늑대가 멀리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위 사람들이 당하면은 늑대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옆 사람이 당하면은 늑대가 나한테 물리니까 많이 아프겠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4명이나 불러가지고 큰 멍덩이를 불러 4명이나 부르고 마을 사람들 전체를 불러가지고 늑대를 때려잡지 못한다면은 물론 돈도 한 3억 4억 써야 되겠지요. 아마 당신은 아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돼서야 내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얘기 자꾸 하면은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오늘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내가 여가부 장관 되면 이 유대적인 원칙을 내가 싸그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 푹 넣으시고 어쨌든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지역 상권도 돌아가지요. 그러고 어쨌든지 간에 떡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숙박업소도 먹고 살지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짝이 진정한 자신의 짝인가 아닌가는 떡을 쳐봐야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자신이 짝인가 아닌가를 떡을 쳐보지 않으면 나중에 실기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 같지는 떡 나쁜 떡이 아닙니다.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 내 참 답답한데요. 언제 순사가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확 들이시면서 이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지. 이것들이 어디서 레슬링하고 있어. 이것들이 어디서 이불 속에서 태권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징역 5년, 징역 7년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순사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에 문단속 잘 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이 참 나쁜 나라 하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간만 나시면은 밤이고 낮이고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순수하게 우리 국민연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의료보험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가 청춘 남녀가 뜨는 떡이 뭔 떡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떡집 사장이 한평생 긴 떡도 치고 적은 떡도 치고 납작한 떡도 치고 동글동글한 떡도 치고 뭐 저 떡은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뭐 하루 종일 떡만 쳐대니까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그 뭐 애들은 떡이라 하고 그 뭐 어른들은 이 좀 박는다고 해야죠. 내 도대체 박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박는 게 뭐다 이라면은 또 이 시장 환경 조성자들인 수많은 패미가 또 달라들어 가지고 또 잡아치기려고 또 할 건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긴 것도 받고 작은 것도 받고 쇠도 받고 나무도 받고 파이도 받고 강화도 받고 콘크리트도 받고 이놈도 받고 저놈도 받고 뭐 하루 종일 파가 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예, 뭐 모두 힘내서 삽시다. 참 피곤합니다.